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여중생 동반 투신과 관련해 일부 아버지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보호 시스템 부재가 낳은 사회적 참사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겠다며 환자 보호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해놓고 결과도 안 보고 출입을 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철도 통과를 요구하는 이시종 지사의 읍소가 충청권으로 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충청권 공동대응이 진행됩니다. 청주 청원통합으로 탄생한 청주시 4개구의 마지막 구청사가 통합시 출범 7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5명, 괴산 1명, 진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893명, 누적 사망은 68명입니다. 2주 전 여중생 2명이 동반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일부 아버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결국 어제 이 50대 일부 아버지가 구속되긴 했지만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았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여학생의 50대 계부가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5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의붓 딸을 학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딸 친구의 고소로 올 초 수사가 시작됐지만 영장이 3차례나 반려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컸던 두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기관, 교육당국의 부실한 대응 체계가 빚은 사회적 참사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의혹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졌어야 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분리할 수 있는 방안, 강력하게. 아동의 의사가 우선이냐, 아동의 안전이 우선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와 수사기관의 공조도 없었습니다. 학교 내 상담 시스템이 있었지만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학대라든지 성폭력 피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 공유는 50대 계부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행적을 재구성해 여중생들의 동반 투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집단 감염 위험과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는 매주 종사자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구체적인 검사 주기나 방법에 대한 지침 없이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의아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형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병원 앞. 입원실 출입이 가능한 보호자용 목걸이를 건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PCR 검사 하셨어요? 네, 했어요. 공익자는 검사 안 하고 못 한다고 했어요. 받으라고 했어요. 그거 안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못 만나요. 대부분 받았다는 답변.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답도 돌아옵니다. 진단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해놓고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입원실에 먼저 들어가고 하루 뒤에야 음성 문자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 나오기 전에 들어갔죠. 그때는 주사를 맞았으니까 안심하고 들어가려고 그런 줄 알고 있었죠. 진단검사는 선제적 방역이 목적. 이래도 되나 의아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양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냥 들어간다는데 좀 검사를 하면서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보건소와 달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비용 또한 보호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 측은 방역과 관리를 위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입하는 경우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 분석법인 유전자 증폭검사, PCR은 결과를 받기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해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출입기록 관리, 마스크 착용, 면회 제한 등 보편적인 내용이 담긴 중앙방역지침은 검사에 관한 사안은 병원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요양시설과 달리 일반 병원은 확진 환자가 나와도 크게 번지거나 직접적인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 방역지침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과 광주, 울산, 대전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반 병원에서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무증상 감염의 빈틈도 놓치지 않는 세밀한 방역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의 한 보험사 직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열 하루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 환자의 직장 동료인 40대가 어제 뒤늦게 추가 확진된 데 이어 이 40대와 접촉한 또 다른 직장 동료 3명도 하루 만에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연쇄 감염자 그룹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주부터 보험업계발 코로나19가 확산돼 보험사와 대리점에 대한 집합금지를 권고하고 종사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어제 실내 골프 연습장을 중심으로 6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영동군에선 접촉자 등 1,000명이 전수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충북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스크린 골프장에 대한 야간 점검에 나섭니다. 출입자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을 제대로 하는지,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지는 않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방역당국은 영동군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른 스크린 골프장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저녁 시간에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청주 도심철도 통과를 요구하는 이시종 지사의 읍소가 충청권으로 향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내 문제지만 충북 외에는 이렇다하게 움직이는 시도가 없다 보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충청권 공동대응이 진행됩니다. 신병광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자리를 함께한 상생발전포럼. 이시종 충북지사는 청주 도심철도 통과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에서 청주 도심이 빠지면 메가시티 구상도 처음부터 어긋날 것이라며 충청권 전체의 대응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전 도심과 세종 도심은 연결이 되는데 청주 도심이 빠져서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광철도가 되지만 진정한 충청권 광철도가 된다 생각돼서 퍼포먼스 과정에서도 이 지사의 심정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퍼포먼스는 국회법 개정과 광역철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철도가 관심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이 지사의 변경 요구로 함께 진행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충북지사님의 수정 제안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충청권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충남, 대전, 세종이 함께 행동에 나서는 기자회견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행정 수도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충청권 이 광역철도 특히 이제 청주 도심 통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청주 도심 철도 통과는 충청권 광역철도 내 문제지만 대응은 온전히 충북에 몫이 돼 왔습니다. 충북, 청주만의 문제로 비춰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사실상 충청권 전체로 진행하지 못해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준까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청주 도심 철도 통과를 충청권 전체의 목소리로 키워내기 위해
충청북도가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지 발언이나 선언에서 벗어나 충청권이 어느 정도까지 공동 행동에 나설지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막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의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정된 7명은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고숙희 대원대 총장, 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부교수, 윤 대표 유원대 석좌 교수, 이현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 변호사, 한흥구 전 옥천 부군수입니다.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으로는 남기헌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충북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고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인사, 예산, 감사 등을 심의 의결하며 오는 28일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청주 청원 통합으로 탄생한 청주시 4개 구의 마지막 구청사가 통합 시 출범 7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네모반 듯한 건물에 사무공간이 전부였던 관공서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화강암으로 직지 활판을 본뜬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의 6층 청사. 마치 기념관 같은 건물로 들어가니 4층부터 6층까지 계단식으로 이어진 웅장한 서고가 펼쳐졌고 288석 규모의 공연장과 천장이 3층 높이인 실내 체육관도 있습니다. 공놀이를 해도 될 만큼 드넓은 테라스에 북카페 공간까지 갖춘 여기는 청주시가 최근 준공한 흥덕구 신청사입니다. 어차피 따로 지을 거면 한 번에 크게 짓자는 취지로 앞서 2018년에 지은 상당구청사에 이어 충북도 내 공공청사에 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업무 공간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 편의 공간을 같이 갖춰서 주민들이 이제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청 같지 않은 구청으로서의 복합 청사의 기능을 갖추고자. 이 청사가 들어선 건 사방이 농지인 옛 청원군의 강내면. 청주 청원 통합 당시 통합 시의 신설 구청사를 옛 청원군에 짓기로 한 7년 전 상생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균형 발전 차원이라지만 당장 도심에서 멀어진 데다 버스 노선도 부족해 접근성에 대한 불만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또 노선을 더 증편할 건지 논의를 몇 차례 했고 현재는 버스의 배차 간격을 한 30분 단위까지는 줄여놨어요. 근데 그래도 좀 부족해요, 저희는. 준공된 청주시 흥덕구청사는 다음 달부터 이전을 시작해 7월 초에 공식 개청하고 기존 임시청사는 곧바로 흥덕구 보건소로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 붉은 점 못이라는 예쁘게 생긴 나비가 있습니다. 영동에서 복원 작업이 한창인데 개체수도 크게 늘어 일단은 성공적입니다. 김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운 비단에 붉은 원을 수놓은 듯한 화려한 날개를 펼치고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인 붉은 점 모시나비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국내 여러 곳에서 관찰됐지만 지구온난화와 서식지 훼손으로 지금은 영동과 강원도 삼척, 경북 의성 등 3곳에서만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동의 경우 개체수가 적어 번식력이 떨어지다 보니 지난해부터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비 80마리가 추가 방사됐습니다. 현재까지 복원 작업은 성공적입니다. 70마리가 넘지 않던 개체수가 올해는 무려 150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 150개체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쪽 지역 자체가 붉은 점 모시나비가 살기에 적합한 지역이니까 금방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소규모 서식지 3곳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영동은 일교차가 커 서늘한 곳을 좋아하는 나비의 특성에 맞는 데다 애벌레 떼먹이인 기린초가 풍부해 국내 서식지 가운데서도 최적의 환경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색이 화려한 데다 희귀하다 보니 그만큼 애호가들의 불법 채집이 끊이질 않습니다. 관상용으로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아마 그 인기가 많아가지고 불법 채취가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감시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붉은 잠 모시나비가 영동에서 화려한 날갯짓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복원 사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업을 중단 중인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석회공장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석회공장과 300m가량 떨어진 야산에 생긴 싱크홀은 지름 10m, 깊이 8m로 지난 14일 땅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괴산군은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에 나섰고 광산안전사무소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은 석회공장과 싱크홀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관성 조사는 갱도안의 물을 다 퍼낸 뒤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천군이 주민등록 인구 증가와 함께 학령 인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진천군의 만 6세에서 17세 초중고 학령 인구는 238명으로 주민등록 전체 인구의 12.1%를 차지하며 충북 전체 시군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국 학령 인구가 평균 8.9% 감소한 가운데 진천군은 오히려 23.6%나 올랐으며 충북의 나머지 10개 시군이 평균 11.2% 감소한 것과도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학령 인구는 지역 인구 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합계 출산율, 생산 가능 인구 비율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에 유의미한 지표입니다. 음성군 대소면 삼정지구에 공동주택이 건립됩니다. 음성군은 삼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4만여 제곱미터의 공동주택 용지를 매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A1 구역은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삼정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용지는 모두 3필지로 전체 면적은 19만 560제곱미터입니다. 단양 다리안 관광지가 체류형 디캠프 관광지로 재탄생합니다. 단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20억 원 가운데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며 2024년까지 다리안 관광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치돼 있던 민간시설인 소백산 유스호스텔 건물을 매입한 단양군은 숙박시설을 다시 꾸미고 공예와 로컬푸드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디캠프는 즐거움과 체류 시간이 더블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